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시원하게 바꾸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상을 시원하게 바꾸는 카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시원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잘한 일은 잘했다, 못한 일은 못했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아 시원하다 이런 말씀 요새 제가 지나다니면 많이 하시거든요. 자, 오늘 시원한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매매 콕콕 집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매매 이런 말도 아시네요? 나 매매 합니다. 매매가 무슨 말이게요? 단대하십시오. 네, 단대하십시오. 단대하십시오. 예, 합시오 이랬어요. 오늘 여성분들이 조금 들으면 싫어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군대 얘기 좀 해볼까요? 군대 얘기를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길게 하니까. 예. 예. 뭐 무용담 같은 거 없으세요? 그렇게 군대에서 뭐 쫙 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무용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렇게 썰렁해요. 아니 제가 이제 MC로 뽑혀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 위에 선임병이 구준엽 강원래 씨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MC도 춤을 춰준다면서 무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에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 한 3주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한 그 최고의 춤꾼들이 춤을 가르치다가 유일하게 포기한 사람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아, 몸이 안 되셨구나. 뻣뻣하시구나. 그게 무용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그래요. 네, 우리 의원님은? 저는 이제 무용담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황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모욕 시간을 짧게 준다고 그렇다 보니까 모욕을 제대로 안 하고 목욕? 예, 목욕을 제대로 안 하고 모욕을 줬네. 예, 샤워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교에게 여쭤봤죠. 네. 요즘도 목욕 시간을 짧게 주느냐 하니까 조교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 군대에서는 그랬지 요즘은 목욕 시간을 넉넉하게 주니까 걱정 말고 목욕하라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뭐 비누 칠하고 여유 있게 일을 하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목욕 끝 하면서 샤워기 물이 딱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비누 거품이 있고 그래서 황급히 나와서 수건으로 네. 비누 거품을 닦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군대에 관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창원 시내 한복판에 있던 여러분 39 보병사단 기억하시죠? 60년 동안 창원시 가운데에 있다가 이제 함안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 이 부대가 이사 간 이후에 일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메뉴로 삼았습니다. 생사과학을 같이 한 상태에서 상당히 아쉽고 떠나더라도 이 땅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용지공원이나 올림픽체육공원이나 이러한 공원들처럼 저쪽 구역에도 39사단 주변에도 이러한 공원이 필요하고 네, 39사단 터가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이렇게 화면에 마무리가 됐는데 함안 쪽에서도 그렇고 또 창원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대감이 양쪽에서 다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함안 같은 경우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볼 수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군부대가 시내에 이렇게 유치함을 해서 창원의 도시 개발이나 또 군부대에 대한 그런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든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로 봐서는 뭐 도심의 그 부지를 활용할 이런
그 가능성이 더 이렇게 넓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군인 가족들이 한 3,000명 정도가 함안으로 이렇게 유입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이 정도 같으면 그 군부대가 위치하는 면의 인구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 면 지역이 한 2,700명 인구가 되는데 3,000명이 물론 다 그 면에 이제 거주할 건 아니지만은 네. 유입될 거고 또 이제 군부대의 특성상 뭐 입소하는 그 훈련병들이나 또 기존의 병사에 대한 면회객들이 한 1년에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 인구의 한 8배 정도.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인데 군부대가 위치함으로 해서 거기서 소비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농산물도 있지만은 네. 또 군인 가족들이 소비하는 부분. 그래서 함안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함안군 발전이 그 전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동네로 군부대가 이전해 온다 그러면 이제 쌍수를 두고 그랬어요.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도시로 이제 인구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시군,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시군들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일단 급격하게 줄어버렸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동력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부대가 유입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그 인구의 이동과 유입되는 인구들, 그 다음에 또 늘 상주하는 인원들이 제법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소비하는 여력들이 생기는 것이고,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종시를 이전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대부분 인구들이 좀 그걸 이동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먼 거리에 서울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전을 했는데 글로 이제 삶의 터전을 함께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서로 있는 건데 창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든지 이러면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창원의 그 39사단 터가 뭐 쌀아기 금쌀아기 땅이 됐다면서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노른자 윗땅이라고 하는데 노른자가 사실은 달걀의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른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이 되면서 더군다나 이 39사 위치가 창원시와 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사통팔달이에요. 딱 그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구 마산 지역과 창원을 잇는 또 진해를 잇는 그리고 고속도로를 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또 거기에 인접해 있거든요. 여기에 거주하거나 또는 여기에 뭔가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 시설이 생겼다고 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이동의 경로를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네.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창원시의 마지막 대규모 공공용지 이렇게도 말씀들 하시던데 창원 시민 여러분들은 39사단 터가 어떻게 개발될지 참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묻고 뭐 랜드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었고 뒷불에 싹 바퀴가 뭐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좀 많이 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원도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너무 좀 이렇게 없어. 요 주위에는 조그마한 놀이터 같은 건 있는데 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도 안 괜찮겠어, 그죠? 정말로 야구장이 들어섰으면 진짜 정말 좋은 그런 위치고 참 좋은 그런 위치인데 지금 뭐 아파트 들어선다고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이야기는 없죠. 아무래도 뭐 그 아파트 서고 이러하면은 뭐 좀 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하면은 아무래도 뭐 요 주위에 뭐 장사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6천 세대 아파트하고 뭐 휴식 녹지 공간인가 그거 조성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이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요 주민들하고는 조금 좀 격차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훈련을 39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시민들을 위한 공간, 공원 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백화점하고 아파트만 이야기 들었지 다른 거는 뭐 들은 바가 없고 아파트만 많이 늘었고 사람만 많이 늘었고 뭐 그런 환경을 조성을 안 한다 하면 그거는 뭐 장사하는 거지. 장사. 39사 거기서 나도 군 생활을 했고 근데 추억이 많은데지 뭐 추억은 많은데 근데 거기 개발로 하는데 뭐 벌써 소문나기를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1,500이니 뭐 2,000이 일사니까 서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거 별 바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얼른 뭐가 들어서든지 빨리 들어서서
이 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문 빠르네요.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 이걸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얘기 들어보셨듯이 밑그림은 다 나온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개발될 거다. 그렇죠. 밑그림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발표된 그 39사단 그 부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주거 용지가 한 37.9% 거의 한 38% 되고 사업의 용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5.7%, 공공시설 용지가 이제 45.7%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학교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용지가 5.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나 아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시민들의 예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국방부 산하에 우리 군부대들이 있다가 이제 이전할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은 군부대가 있던 곳은 공공부지잖아요. 예. 공공부지가 이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논리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구의 K2 공군기지라든지 또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논의가 대부분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부산의 하야랴 부대 이전 과정이었습니다. 네.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하면서 거기에 뭘 이제 세울 거냐. 거기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가장 또 노른자 핵심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면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생태 시민공원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변환이 되면서 지금 시민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부산에서요. 그렇죠. 그런 모델들을 이 창원에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 창원시와 국방부가 이제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민간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이제 기부대 양여라는 거는 우리가 국방부 소속에 돼 있던 군부대들이 이전을 할 때 보통 해당 지자체와 국방부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 부지를 해당 곳이 지자체가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기부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여기 원래 있던 도시는 양도받는 거죠. 부지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다른 지역은 그냥 공공에서 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민간 사업자가 함께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지분을 할애받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심 의원께서 공원이 5.3%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공공의 영역인데 그 시민단체에서 부지 개발 관련해서 뭐 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료 화면처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한마디는 이겁니다.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고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중앙에 녹지지대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공원지대의 폭을 좀 더 확대해서 공원 녹지를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확보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공원 지역이 아파트로 주위에 좀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공원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라는 결국 그 지역 아파트 주민 위주로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외부의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수원의 공군비행장 이전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부 체납 방식, 그 다음에 양여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될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비교해 보면 조금 답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이제 스마트 폴리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좀 스마트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원 및 녹지가 36.2%예요. 일단은 제일 많죠. 주거용지가 26.5%고 그다음에 도로 및 기타 기반 시설이 18%, 첨단과학연구단지 이게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16.3% 그리고 상업용지가 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게 일단 공원 및 녹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 일정 부분의 주거 시설은 당연히 이제 배정을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첨단과학연구단지라고 하는 경제성이라든지 수익면의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친환경에
거기다가 적절한 주거용지에 그다음에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경제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발하고는 약간 비교가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창원시의 이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창원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39사단 부지 터를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께서 자리해 주셨거든요. 예,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차도 한 잔 드시고요. 예. 39사단이 무사히 이사를 갔네요, 시장님. 근데 이제 또 시민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가 크셔서 네.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2004년 그 무렵부터 이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군부대 때문에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불만들이 좀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사격이나 사격을 할 때 이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방부의 부대 이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방부 자체에서 도심급 부대 외곽 이전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이제 어느 부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정치권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39사단이 시급색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뭐 이전 요구는 이제 여러 갖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기여대 양려 방식으로 네. 그때 채택돼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4년 5년 그 당시에 시민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막상 그 개발을 해서 그 건설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 또 생각하는 부분하고 네. 조금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최대한 좁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해야 안 되겠네 이렇게 싶습니다. 예,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밑그림이 그려진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부산의 하이리어 부대 모양으로 국방부 자체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편성해버리면 저 부분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좀 마음대로 네. 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더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기여대 양려 방식이라는 거는 창원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부대 이전을 해가지고 국방부 거는 이전해가지고 그 부대가 시설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기여대 양려 방식은 39사단의 하만에 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땅을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계획할 때 두 가지 이제 처음 기본 계획은 택지 개발 용지는 34% 선에서 맞추겠다. 네. 그 다음에 금액은 8,800억에 맞추겠다. 요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사업자가 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기부대 양여 방식? 예.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 발전 계획을 좀 할 수는 없었을까? 예,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2004년 당시로 돌아가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 그 당시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창원시 의회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고 쭉 이렇게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인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대를 빨리 이전해 달라는 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외곽 이전 계획 수립에 저희도 39사단이 포함을 못 시키니까 네.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봐서는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2004년부터 2008년 당시에 그 당시에 선택은 그 좀 어느 정도 당연하다기보다는 네. 수용할 수 있었을 것 근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절충안이라는 게 현 제도 하에서 절충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 계획을 다 수립해 놔놓고 창원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너 공사 금액 중에 반 내주고만 반 내줄 테니까 그 땅 우리도 그럼 우리가 그 녹지 가겠다. 뭐 이런 방법은 강구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상당히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공원 부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원시에서 간섭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기여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땅은 요 노랗게 칠한 요 땅하고 요 상업용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용지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원입니다. 학교 부지, 문화공간, 종교부지 뭐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34%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뭐 시재정이 허약해서 이걸 사들인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용지나 상업 용지 중에 일정 부분을 사가지고 공헌을 한다는 이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그림에서 이제 화면 나가고 있겠지만은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사회 이 근린공원이라고 표현된 여기 이제 원래 있는 녹지였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산도가 야트막한 산들이 있었던 곳이었고 자연 녹지죠 일종의. 근데 이제 중간에 공원이라고 놓여 있는 그 위치의 문제. 지금 요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가 4개가 지금 삥 둘러싸여가지고 길게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환경. 이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그냥 우리 용지공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에는 이제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족들이 이제 휴일날 나와서 돗자리 펴고 그냥 뭐 치킨을 사 그렇게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 공원의 위치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분위기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아파트가 저렇게 위치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그렇게 위치가 설정된 것이 아파트 분양가를 좀 높이기 위한 민간업자의 고육지책 아니냐. 자, 이거 당신들이 이런 공원들이 아파트 중간에 딱 놓여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39사단 부지만 표시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되는데 이 사근린공원이 파티마 병원 뒤에까지 연결되는 근린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앞에 중앙광장에서부터 중앙공원으로 해서 근린생활 그 사근린생활공원까지 쭉 연결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주변으로 자가정거 도로를 설치해서 이게 좁게 보이지만은 폭이 70m 폭입니다. 중앙에 가는 이 공원이 70m 폭이면 전봇대가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아파트가 평당 1,500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설이고요. 이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법으로 폐지가 됐지만 이거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래서 분양가를 심의할 때 그 택지 공급 가격 이거는 우리가 산정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건설비에서 거세한 포존 건설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더한 가격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컨 때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가격은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이제 이 유니시티가 지금 이제 중앙에 있는 건설사들과 지방사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요. 8천억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했죠. 8,800억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이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대규모 돈이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은행에 돈을 갖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보다 지금 금리는 사실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금융 비용은 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덜 이제 투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이라든지 조금 더 요구할 부분도 우리 공공부문에서 시청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럴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은 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큰 평수라든지 이런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세민을 위한 그런 것이 이런 비율들도 좀 일정 부분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제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규정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개발 이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할 때 이 금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플러스 2.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2.59%가 건설 마진입니다. 그 이제 자기들이 그 PF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PF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59%만 이제 건설 이자로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건데 그거는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상원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공공주택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개발업자가 수용을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라고 하시니까 좀. 반드시 좀. 반드시 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우리 이렇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한 말씀. 예, 그 시민 여러분들 지금 그 39사단 부지가 여러분들 당초에 이제 그 이전하고 난 뒤에 개발한 모습들이 그 기대만큼 충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초에 2005년도부터 부대 이전 요구들을 지역 주민 도계동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진행해 왔던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완전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켜서 가능한 한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라는 쪽으로 최대한 수용해서 도시계획이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39사단 부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지금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제 북창원 지역이 아직 개발에 조금 소요되어 있는데 요거를 기폭제로 해서 아마 북창원 지역이 그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주거 환경 부분들도 이제 그 저밀도해서 그냥 빡빡하게 건물을 열까 하는가 염려하시는데 가능한 이 부분도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궁극적이지만 지금 창원시의 그 상담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매리 정도 합니다. 이 가격을 가능한 한 좀 합리적인 선으로 떨어뜨리는 역할도 네. 이 단지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창원시 입장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죠? 창원시 입장 들으셨는데 지금 39사단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의견 주시는 분 계세요? 네, 직접 모십니다. 자,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에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 목적을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요구했던 주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39사 이전을 줄기차게 이렇게 수십 년간 요구해 왔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전해 온 게 54년도에 이제 이 지역에 39사단이 창설돼 왔습니다. 그때 우리 인근 지역에 이제 땅을 한 수십만 평 그때 거의 뺏기다시피 이제 군부대에 제공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86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하는 해에 또 한 4만 평 정도가 부대 확장 부지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이게 평당 가격이 한 이제 수용 가격이죠. 19,500원 정도 선에서. 근데 그 당시 주변 시세는 한 20-30만 원. 좀 많이 좋은 데는 한 40만 원 정도 할 때 있거든요. 차이가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전은 완료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이전은 잘했는데 그러면 이전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우리가 좀 다시 되찾아서 그렇죠. 뭔가 예전 것도 예전 모습으로 또는 또 개발된 모습으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전을 요구했는데 실제 저는 뭐냐 밑그림은 다르게 그렇죠. 나왔다. 부지만 39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그림만 나와 있지 원주민들이 요구했던 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객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민간 사업자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민간 사업자가 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창원시와 이제 국방부가 이렇게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방부 재정 사업으로 좀 더 기다려가지고 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좀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국방부 2020 계획에 들어가지 못해서 있었지만 이게 이제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줄기차게 이렇게 시가가 늘어나면은 이게 39사 섬처럼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군부대를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방부가 자기 재정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는데 상당히 아쉽죠. 그렇지만 이게
어쩐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창원시 재정을 전혀 안 들이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잘된 방식처럼 보여요. 네. 네. 그렇지만 아까처럼 그런 한계를 따지면은 이게 창원시가 가져와야만이 제대로 된 원주민들이 요구하던 개발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충족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39사단 개발 계획 관련해서 뭐 다른 방식을 좀 제안하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예. 그 지금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하는 게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죠. 지금 이제 전체 규모로 따지면 우리 39사 이전 부지 토목비까지 이제 보상비 토목비까지 다 계산했을 때 한 8,800억입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면은 한 6,500억에서 한 7,000 몇백억까지 그 정도 되겠죠. 실제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투입한 실비용. 저는 과연 이걸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나 과연. 지금 성주지구라든지 사파지구라든지 안에 많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 개발 방식을 조금 이렇게 차용을 한다면은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토목 사업을 해서 아프터 부지를 팔고 또 우리 저기 또 강계에 가면 사격장 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일부 팔고 해서 그 돈으로 주든지 그럼 일부 이제 대물을 또 주고 또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또 다른 데 매각해서 이렇게 그 돈으로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변제하는 방식 아마 다각적으로 연구하면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적극 제안을 하시지 왜 제안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 방식들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이 시장님은 오셨고 이걸 갑자기 변경한다는 건 사실 모험이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그 이런 계획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의회에 계셨었죠? 아니 저는 그때는 안 들어오셨나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창원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이제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원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오랫동안 좀 장기적인 난목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그러게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이랬을 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창원시가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가. 아까 제가 수원을 예를 들었는데 수원은 7조 원에 달하는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발 이익만으로 감당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런 절차들을 다 끝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 부분도 뭐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민간하고 계약을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 이행에는 투자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변제하면은 그럼 계약을 이행하는 거고 문제는 그에 대한 이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가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면은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도 많겠죠.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상태에서 39사단이 이제 떠난 그 자리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공원도 공원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이 지역에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예를 들면 용인에 가면은 자볼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직업체험관인데 그런 게 없어서 이 지역에 다 갑니다. 또 우리 에버랜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우리가 타 지역에 다 유출가 그게 돈을 쓰고 오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놀고 즐길 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추억을 만들 만한 장소가.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은 여타시에서도 오잖아요. 그럼 우리 수입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될까.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활약을.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왜 김해관광유통단지 얘기할 때 그때도 참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바람직한 건가. 쭉 이번에 우리 그 39사 보지 문제를 말하면서 느낀 게 정말 공짜밥이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아까 뭐 부시장님 우리 이제 시의회 이웃님도 나오시는데 아무리 좋은 구상이나 계획, 시민을 위한 그런 예가 공간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창원시에서 예산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창원시가 예산을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좋은 이상을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계가 민간 사업자 주도로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창원시가 이제 시유지가 좀 있죠. 근데 있죠. 이제 있죠. 이런 근데 정도의 대규모 공공부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아, 그래요. 근데 앞으로 시유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매각하려 할 때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어떤 점을 유의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저는 계속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 당위성,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쫓기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국방부가 자체 경비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월하게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결정되는 과정이 그 조급성과 그 당위성에 쫓기다 봤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후과가 얼마나 큰 거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공공 영역에 어떤 속해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될 때 어떠한 원칙이 적용돼야 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창원이라는 도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 도시예요.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도 제한이라든지 어떤 규제들 갖다가 철저하게 잘 지켜오면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의 어떤 그 틀들을 유지해온 도시입니다. 비록 물가는 비싸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면은 늘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와보면 화려하더라고요. 소비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녹지와 공공 이 영역들 굉장히 넓은 도시였고 그런 명예와 전통들을 앞으로 계속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39사 이번 이전은 다음에 이 부지의 활용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기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가 힘 모아서 그리고 부산의 하야리 부대 이전도 계속 아파트 짓겠다는 걸 갖다가 10년 싸고 20년 싸고 이래서 결국은 시민공원으로 돌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이 시민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10년, 20년 싸우다 보면 너무 늙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